네, 건설업 전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건설업 기업 진단 계속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필요 서류들 요청하는 거 체크했고 몇 가지 항목들 대체로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자산 부분 보면은 본사 업무용 건물 이렇게 당연히 실질 자산입니다. 임대자산으로 일부 임대된 경우는 본사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실질 자산으로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본사 건물이 있고 본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다. 이거 전체를 실질 자산으로 보는 건데 이 특이한 경우죠. 사실 근데 본사 이외에 지점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어서 이 부동산을 임대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겸업자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시는 잘못된 거고요. 수정해야 됩니다. 무형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실자산입니다. 다만 특허권, 건설 관련한 특허권이 있다, 산업재산권이 있다. 요거는 입증을 하면 실질자산이 됩니다. 부채는 기본적으로 다 실질부채다. 이렇게 생각. 오히려 부의 부채가 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수금, 설정하지 않은 가수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의 부채 발견되면 당연히 부채로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차입금 이렇게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에 설정 안 한 경우 이런 부분은 은행 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기업 진단할 때 다 줘야 되니까요.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이 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 다 근저당 이런 부분 다 체크가 되니까 빠지지 않고 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세무사 사무실에 설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넣으셔서 부채로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빼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직원이 1년 이상 급여자가 1년 이상 근무자가 있으면 일시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은 실질 부채로 들어가야 되고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수준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빠져서는 이게 실질 자본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잡는 공사가 몇 없을 수 있는데 잡는 경우 공사 손실에 대해서 잡는 경우는 당연히 실질 부채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가 부의 부채가 5천이다 실질 부채에 포함되어야 되고 퇴직금 추계액이면 이거 당연히 부채로 반영이 된다. 자본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전기 오류 수장이익이라는 거 잡는다. 그랬을 때 잉여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잉여금 처분계산서에만 잉여금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실질 자본이 아니고 세무신고가 동반된 잉여금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순이익을 거친 이익잉여금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잉여금은 실질 자본에서 차감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전기오류 수정이익을 잉여금으로 잡을 때는 세무신고가 들어가는 잉여금이 되어야 된다. 조세채권의 경우에 자산으로 잡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세 환급금. 환급이 결정됐다. 또 법인세 환급이 결정됐다. 소득세 개인 사업자로서 건설을 병행한다. 이 환급이 결정되는 환급이 확정되어야 그게 실질 자산이고요. 미리 낸 세금, 이 미리 낸 세금은 부실 자산입니다. 이게 자산이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 환급이 확정되는 게 부가세 환급금,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부가세에서 우리가 예수금 해가지고 낼 금액이 있잖아요. 낼 금액이 있는데 부가세 낼 금액은 부채로 잡죠. 당연히 부채로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금 평잔할 때 30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또는 60일을 보죠. 유가증권이나 가지금 입금된 거로부터 60일 확인 기간을 갖는데 그때 출금할 수 있느냐? 부가세 대급 예수금으로 받던 거 당연히 출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실질 부채로 잡은 부분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대물변제를 받았다. 요새는 대물변제 별로 없지만 대물변제를 받은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공사 대금 대신에 대물로 받았다. 2년 이내에 대물변제 받은 거는 실질자산이다. 그걸 넘어서면 부실자산.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금액이 크니까 2년 부분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9월 1일 대물변제 받은 건
예, 24년 8월 31일까지는 실질자산이지만 9월 이후에는 부실자산으로 부실된 거죠. 미수금이 있는데 아까 공사 미수금은 예, 실질자산일 수 있다 그랬죠. 2년까지는 매출 채권이니까. 그런데 공사 외에 제조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때의 미수금이라든가 다른 업종 서비스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때 미수금은 예,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우린 지금 건설업을 얘기하니까요. 감가상각 주의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가상각을 세무사 사무실에다 의뢰하니까 보통 정률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맥스로 하기 때문에 정액법과 정률법의 맥스는 대부분은 초기의 경우에 정률법이 되죠. 그래서 뭐 2천만 원짜리 그 건설 기계를 샀다. 또 뭐 5천만 원짜리 할까요? 작으니까 뭐 1억짜리 할까요? 1억짜리 건설 기계 샀는데 정액법으로 5년 상각했다. 이러면 뭐 5년이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 근데 정률법이다. 그러면 초기에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5천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둘 중에 맥스니까 5천만 원을 상각한다. 상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산의 가액이 5천이 깎인다는 얘기죠. 5천이 0.5가. 그러면 실질 자산이 0.5, 5천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차액으로 대해서. 그 상각을 적게 해야지. 그러니까 정률법으로 가야 되지. 근데 회사가 정률법을 선택한다. 보통 세무사에서 정률법 비용을 많이 내니까. 근데 건설 회사의 경우에는 건설 기계도 정액법 상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청서를 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세법상 정률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건설 기계를 생각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도록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혹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건설 경리분들이 건설기계 가지고 있을 땐 반드시 정액법 상각을 요청합니다 라고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법인세 신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신청서 최초에 건설기계 취득 후 법인세 신고 때 빠지지 않도록 그 뒤에 넣으면 안 돼요. 그 범죄 신고 기간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부회부채 반영 필수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회부채 이게 부회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뭐 가수금이 있다 이런 경우 이게 왜 막 가수금을 이게 부채인데요. 이 부채라고 해서 부회부채를 없애버리려고 까내는 다른 자산하고 상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상계. 근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공사 미수금이 1년이 채 안 된 업체인데 공사 미수금하고 과수금 막 상계를 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공사 미수금도 실질 자산이 공사 미수금이 1년 미만이니까 2년 미만이니까 이거 실질 자산이잖아요. 실질 자산하고 뭘 왜 그 가수금하고 상계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계할 대상이 아니죠. 가수금이라는 건 나중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비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가수금을 포기하게 되면 자산 수준이 되니까 이거는 이익을 늘리면서 실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쓸데없이 공사 미수금하고 상계를 해가지고 이상한 그 실질 자산이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막 상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수금이 이제 선급금하고 상계한다. 선급금은 보통은 이제 건설과 관련된 선급금이 아니다. 건설과 관련된 것도 1년이 넘으면 부실자산이니까 선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부회부채고 이거는 뭐 부실자산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부채를 줄이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계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이거 잡히겠죠. 장부 보면은 실제로. 근데 이러는 것보다는 가수금이 있으면 가수금을 채무 면직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에게 근데 채무 면직 잡는데 그 약정서만 딸랑 쓰면 안 되고 약정서 뭐 어디 예스폼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지만 공증을 받는 게 가장 공증 수수료 해봐야 그렇게 크게 비싸게 부르진 않으니까 필요하면 가수금이 꽤 있고 면제이익이 꽤 있다. 실질 자본에 기여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 설정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사손실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요거는 덜 하지만 보통 이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잡는 경우가 많죠. 하자보수 해야 할 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자보수 충당부채, 차변의 하자보수비, 대변의 하자보수 충당부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세법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이거는 기업회계주상의 기준에 기업진단은 또 준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실질부채로 잡는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귀찮다 그러면 안 잡고 그냥 한다고 해도 크게 기업진단에서 꼼꼼한 기업진단자가 아니면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기업진단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 계정별로 해서 다 짚어봤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기본적인 굴대는 다 파악하신 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설업 세무 또 노무 전문가 주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